나이스샷. 친구들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러 흡연실로 향하는데 바로 옆방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문에 나 있는 작은 창을 바라보니 바로 저희 친형 조종민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서 라이터가 떨어졌습니다. 형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둘은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깊고 당당하게 오래요. 형은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보였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형의 모습과 그리고 형수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도련님 잘 다녀오셨어요? 형수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형수님, 형은 연락 왔어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회식이래요. 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수의 미소 끝에 외로움이 보였어요. 도련님,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술 드셨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형수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충격적인 반전의 결말을 보실 거예요. 제 이름은 조민규입니다. 38살 미혼 남자예요.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기도에 있는 4층짜리 타운하우스에서 살아요. 아버지와 형, 형수, 그리고 저요. 어머니는 제가 2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형 조종민은 43이에요.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일합니다. 늘 바빠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골프니 뭐니 하면서 집에 거의 없어요. 형수 김혜원은 39이에요. 형과 결혼한 지 10년 차입니다. 아이는 없어요. 형수는 이 집의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요. 거기에 73인 아버지 병수발까지요. 아버지는 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하세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으십니다. 성격은 까칠해요. 특히 형수한테요. 혜원아, 밥 좀 따뜻한 걸로 줘. 혜원아, 약 좀 가져와. 언제나 반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를 아내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거죠. 혜원아, 내 셔츠 다렸어? 혜원아, 내일 아침 일찍 나가니까 도시락 싸놓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예요. 마치 직원한테 지시하는 것 같은 말투요. 지금 생각하면 형이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형수와 막 결혼했을 때는 웃기도 하고 손도 잡고 다녔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형이 저렇게 차갑게 변한 게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이미 형수에게 마음이 쓰였던 건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 형수였거든요. 도련님, 오늘 날씨 추운데 목도리 하고 나가세요. 도련님, 양말 구멍 났던데 제가 새 거 사다 놨어요. 작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보살핌이었거든요. 형수는 저를 동생처럼 챙겨줬어요. 저는 형수를 뭐랄까요?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그날 밤 형의 외도를 목격하고 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형수를 보는 제 시선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하게 확인해야겠다고요. 형이 또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거래처 회식 늦을 것 같아.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집을 나섰어요. 형의 회사 주차장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형이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후배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둘은 형의 독일제 차를 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따라갔어요. 형은 고급 레스토랑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자와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2시간 후 그들이 나왔어요. 여자는 형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형은 웃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형은 그 여자를 보내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 호텔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형이 나왔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 길로 전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수는 거실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저녁상이 그대로 차려져 있었어요. 형수님, 어머, 도련님, 언제 오셨어요? 종민 씨는요? 아직이요. 형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오늘도 늦으시네요. 요즘 너무 바쁘신가 봐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형수가 힘없이 웃는 모습이 자꾸 마음을 찔렀습니다. 1시간 후 형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종민 씨, 저녁 드실래요? 제가 데워드릴게요. 배불러, 됐어. 형은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형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한숨도 못 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의 외도는 계속됐어요. 저는 몇 번이나 더 형을 미행했습니다. 놀라운 건 여자가 매번 달랐다는 거예요. 노래방 아가씨부터 비즈니스 파트너,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요. 형은 바람둥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자를 물건처럼 소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형은 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형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형수님. 형수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좀 이상한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종민 씨가 저를 안 쳐다봐요. 말도 안 하고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저 여자로 안 보이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요? 제가 살을 빼야 할까요? 형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뒤통수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인데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요? 형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수님, 그러지 마세요. 도련님, 저 정말 외로워요. 이 집에서 저랑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도련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형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있잖아요. 형수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그날 밤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밤 10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수였어요. 도련님,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형수님. 혹시 저한테 와주실 수 있어요?
저 지금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어디세요? 단지 공원이요. 벤치에 앉아 있어요.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타운하우스 단지에 조성된 공원은 집에서 5분 거리였어요. 형수는 구석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주변에 널려 있었어요. 형수님, 도련님 미안해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형수는 취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종민 씨는 오늘도 안 들어온대요. 또 회식이래요. 그것도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도련님, 제가 오늘 전화를 10통을 했는데도 안 받아요. 문자 한 번도. 형수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저 버려진 거 맞죠?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형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련님, 저 결혼하고 10년 동안 이 집만 지켰어요. 제 꿈도, 제 일도, 제 친구들도 다 포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제가 뭐예요? 형수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저 여자로 안 보이나요? 사람으로도 안 보이나요? 저는 형수를 안았어요.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위로하고 싶었어요. 형수님, 저한테는 보여요. 형수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형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저는 형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수가 진정됐습니다. 집에 가요, 형수님. 도련님, 조금만 더 있어요. 이대로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형수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그렇게 1시간을 더 있었어요. 말없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형은 없었어요. 형수를 방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오늘 도련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천만에요, 형수님. 도련님. 네. 도련님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 후로 형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요. 들어와도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형수는 점점 수척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요.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형수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지친 표정이었어요. 형수님,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도련님도 회사 다니시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시간 조정할게요. 그렇게 저는 형수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규야. 네, 아버지. 요즘 너 혜원이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냐? 형수님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선을 지켜야지. 내 형수다.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수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형이 집에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형수는 반가워하며 저녁상을 차렸어요. 종민 씨, 오늘은 종민 씨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형은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배불러. 종민 씨, 한 달 만인데 조금만 드세요. 집에서는 귀찮게 좀 하지 마. 형은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형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먹을게요. 도련님, 형수님이 만드신 음식인데 버릴 순 없잖아요. 형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고마워요, 도련님. 우리는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무셨고요. 도련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형수님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저한테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요. 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형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처음으로요. 한 달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형수가 장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도련님, 혹시 시간 되세요? 짐이 좀 무거울 것 같아서요. 네, 같이 갈게요. 우리는 차를 타고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다 보고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짐을 차에 실으려는데요. 형수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도련님, 저도 봤어요. 형이었습니다. 저쪽 주차장 구석에서요.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요. 형은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키스를 했어요.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 종민 씨예요. 저는 형수를 붙잡았어요. 형수님, 저기 우리 종민 씨 맞죠, 도련님?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여자와 차에 타고 떠났어요.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이래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형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형수님, 일어나세요. 도련님,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저는 형수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형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도련님은 알고 있었죠? 형수님, 알고 있었죠, 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예요? 안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요? 형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수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밤 10시쯤 형수가 나왔습니다. 도련님, 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련님, 저랑 술 한 잔 마셔주실래요? 우리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 바보였어요. 10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형수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왜요? 형수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형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건 할 수는 없었어요. 도련님,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요. 형수님, 도련님 아니면 저 정말 어떻게 될 뻔했어요. 형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뭔가 바뀌었어요. 형수를 보는 제 눈빛이요. 그리고 저를 보는 형수의 눈빛도요. 그 후로 형수는 저한테만 기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형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아침 드세요. 밤에 퇴근하면 형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련님, 오늘 어떠셨어요? 모든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집에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형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형수가 또 전화했습니다. 도련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형수님. 저랑 커피 한 잔 할래요?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형수를 만났어요. 형수는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수님,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요? 형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도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저는 형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형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련님, 저 정말 외로워요. 이제 의지할 사람이 도련님밖에 없어요. 형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련님, 제가 이상한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형수님. 도련님, 저 무서워요. 혼자라는 게요.
저는 형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있잖아요. 그 순간 형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도련님, 네. 도련님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은 없었습니다. 형수가 제 방문 앞에 섰어요. 도련님, 오늘 저랑 얘기 좀 더 해주실래요? 네, 들어오세요. 형수는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어요. 도련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한테 의지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게 돼요. 괜찮아요, 형수님. 도련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련님, 제가 여자로 보여요? 형수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떨렸습니다. 보여요. 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형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저 안아주실래요? 그냥 안아만 주세요. 저는 형수를 안았어요. 형수는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도련님, 이거 잘못된 거 맞죠? 모르겠어요, 형수님. 근데 왜 이렇게 편한 걸까요? 저도 편했어요. 형수를 안고 있는 게요. 그날 밤 형수는 제 방에서 1시간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안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선을 넘은 거예요. 이미 우리 둘은. 그 후로 형수는 자주 제 방에 왔어요. 밤마다요. 처음엔 그냥 대화였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형수는 제 침대에 앉았어요. 저와 가까이요. 도련님, 저 요즘 도련님 생각만 해요. 형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도 밥 먹을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형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밤이었어요. 형은 출장이라며 사흘째 집에 없었습니다. 형수가 제 방에 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도련님, 안 주무셨어요? 네, 형수님도요? 잠이 안 와요. 요즘 계속 그래요. 형수는 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요. 도련님, 저 물어봐도 돼요? 네. 도련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형수님으로 생각하죠. 정말요? 다른 감정은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련님, 솔직하게 말해줘요. 형수님,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요즘 도련님한테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형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왜 안 돼요? 형수님은 말 그대로 형수님이시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저 이미 버려진 사람이에요. 형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수님, 도련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남편한테는 버림받고 시아버님한테는 하녀 취급받고요. 저는 형수를 안았어요. 형수님, 그러지 마세요. 도련님, 저 너무 외로워요. 저도요, 형수님. 형수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가까이에서요. 도련님, 네. 키스해도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언제까지 애만 태우실 거예요? 형수님, 우리는 안 되면 괜찮아요. 제가 잠깐 미쳤나 봐요. 형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형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짧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형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수님. 우리 잘못된 거 맞죠?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저도 떨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은 이미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상을 받으며 말씀하셨어요. 혜원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아버님. 민규, 너도 얼굴이 안 좋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형수가 제 방에 왔습니다. 도련님,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형수님,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도련님한테 미안해요. 아니에요. 도련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그 대화가 무색하게 형수와 저는 계속 만났습니다. 밤마다요. 키스를 넘어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형이 집에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형수는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이제는요. 나왔어. 형의 인사에 형수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야, 이제 인사도 안 해? 다녀오셨어요. 형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형이 웃었습니다. 왜 서방 집에 안 들어오니 삐졌어? 아니에요. 야, 너 그게 무슨 태도야? 제 태도가 어떤데요? 형수가 맞받아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지금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인연이 진짜. 형이 욕을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형? 왜? 형수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왜 참견해? 형이 형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요. 형의 눈이 커졌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형수님 잘못 없어요. 이 새끼가 지금. 형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닥쳐. 내가 뭔데 감히. 형이 소리쳤어요. 형수가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종민 씨, 그만해요. 비켜, 이년아. 종민 씨, 네가 문제야, 네가. 형이 형수한테 소리쳤어요.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푸는 거 아니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저는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나 이 새끼야. 형수님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왜 내가? 형이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무슨 소리예요?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형 외도하는 거 다 알아요. 형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규야, 네가 어떻게 해? 우연히 봤어요. 형수도 압니다. 형이 저를 밀쳤어요. 이 새끼가 감히. 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버지, 형이 바람 피워요. 뭐? 바람 피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종민아, 사실이냐?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민아, 알게 뭐예요, 다들. 형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형수는 주저앉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수를 부축했어요. 형수님, 괜찮아요. 도련님, 이젠 제가 지킬게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형수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서 계셨어요.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형은 그날 이후 집에 아예 안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요. 아버지는 방에만 계셨습니다. 충격이 크셨던 거예요. 형수와 저만 남았어요.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형수가 제 방에 왔습니다. 도련님, 네, 형수님. 저 오늘 결심했어요. 뭐요? 이혼하기로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네, 더는 못 참겠어요. 형수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련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형수님, 지금 저한테 남은 사람은 도련님밖에 없어요.
형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도련님, 저 이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 생각만 해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기 전에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형수님. 도련님, 우리 잘못된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요? 형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련님, 오늘만요. 형수님, 오늘만 저를 안아주세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떨렸어요. 형수님, 우리 이러면. 알아요. 금기라는 거요. 하지만 도련님. 형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저는 형수를 안았어요. 형수님, 도련님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서로를 안고 흐느끼고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어요. 새벽까지요. 도련님,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형수님. 후회해요? 아니요. 저도 안 해요. 이상하죠? 우리는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형수와 도련님이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형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형수는 서류를 받았어요. 도련님, 이제 끝이네요. 형수님,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형수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이혼이 성립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형수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요. 저와 형수는 계속 만났어요. 밤마다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특히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죄책감은 컸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민규야. 네, 아버지. 요즘 혜원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비가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야. 아버지, 선을 지켜라. 그게 사람이 할 도리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킬 수 없었어요.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수는 점점 밝아졌어요. 웃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했어요. 도련님, 우리 언젠가 들키겠죠?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해요. 도련님, 무서워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못했어요. 저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형수 생각뿐이었습니다. 형은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빨리 집 나가.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형수는 매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저 이렇게 이혼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형수님. 저도 불안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주 후였어요.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형은 출장이라며 나흘째 집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주무시고요. 형수와 저는 안방 침실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요. 형수는 제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형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사랑해요. 저도요, 형수님. 우리는 키스했어요. 깊게요. 그때였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형은 이미 우리를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희? 형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형, 닥쳐. 형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야? 형,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로 보여? 형수가 떨고 있었어요. 종민 씨, 너도 닥쳐, 이년아.
형이 소리쳤어요. 내가 집 비운 사이에 동생이랑 이게 뭐야? 종민 씨가 먼저 바람 폈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게 이런 짓 할 이유가 돼? 형은 시뻘개진 얼굴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차라리 딴 놈을 만나던지 어떻게 내 동생이랑 이 짓거리를 해? 형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너 내 동생 맞아? 형? 언제부터야 대답해. 형, 우리 닥치라고. 형이 저를 밀쳤어요. 아버지가 방문을 여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보세요. 저둘이 뭐하고 있었는지. 아버지는 우리를 쳐다보셨어요. 민규야,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규야, 얼른 대답해.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내 새끼가지 형수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형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제 잘못이에요. 혜원아, 너도 똑같아. 어떻게 민규를? 아버님, 저희 사랑해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사랑? 이게 사랑이야? 이건 금기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당장 짐 싸, 혜원아. 너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 민규, 너도 나가, 당장. 그날 밤 가족이 무너졌어요. 다음 날 형수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마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없었기에 친정에도 못 갔어요. 저도 짐을 쌌습니다. 도련님, 저희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형수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도련님을 망쳤어요. 아니에요. 도련님, 미안해요. 우리는 각자 흩어졌어요. 형수는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저는 급한 대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분노한 형의 짓이겠죠. 조민규 씨 형수랑 바람났대요. 진짜요? 미쳤네요.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도 힘들어했어요. 도련님, 저 죽고 싶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잘못된 거 맞죠?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리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형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련님, 저 성당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요? 봉사하면서 속죄하려고요. 형수님, 도련님, 저희 이제 만나지 말아요. 형수님,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거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알겠어요. 도련님, 행복하세요. 형수님도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형수는 성당에서 봉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편지가 가끔 왔습니다. 도련님, 저 잘 지내요. 도련님도 건강하세요. 짧은 편지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삽니다. 친구도 없었고, 이제는 가족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형도 마찬가지였죠. 형은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많은 여자들 중 누구였을까요? 저는 가끔 형수를 생각해요. 지금도요. 잘못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너무 큰 대가를요. 가족을 잃고 명예를 잃었어요. 그리고 제 미래를 잃었습니다. 어제 또 형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도련님, 저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도련님도 용서받으세요. 우리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부터였어요. 형의 외도를 목격한 그날이요. 모든 게 시작된 거예요. 형의 외도를 막으려던 저는 결국 제가 금기를 넘고 말았습니다. 형수를 지키려 했던 저는 결국 형수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대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대가요. 지금도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금기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외롭다 해도요. 이게 죄의 무게인가 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